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가격이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이 4천만 원을 웃돌다가 오늘은 장중 한때 3,100만 원 선까지 한 17% 이상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비트코인이 또다시 급락한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우선 폭락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옐런 재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예. 옐런 후보자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열린 청문회에서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자금 조달에 이용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돈 세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옐런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관론자로 꼽히는데요. 2017년에도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 이거군요. 그러면 이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이 가상 자산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바이든 정부는 현재 정부의 부채를 확대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앞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급진적인 규제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옐런 후보자도 21일 추가로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화폐들은 다른 기술적 수단처럼 미국과 동맹들에게 잠재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금융투자사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음지화돼 있던 가상자산을 양지화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예.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우선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네. 비트코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체결에 시간이 걸리는 지연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 결제팀이 도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 사람부터 결제를 체결해주는 방식인데요. 네. 이걸 Replace by Fee라고 해서 RBF라고 합니다. 이 RBF 시스템 안에서 이중 결제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미국의 한 가상자산 관련 기관에서 제기가 됐는데 예.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신뢰도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올로 아도이노 비트파이넥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결과적으로 이중 결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도 문제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은 어쨌거나 아니라는 건데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 보는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가격 급등세입니다. 예. 단기간 수직 상승했던 만큼 그에 따른 급한 착륙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이번 폭락장에 대해서 의외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느꼈는데요. 예. 아직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신 최고 경영자도 가격 조정은 모든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2016년부터 1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30% 이상 급등락이 6번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급격한 상승이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거군요. 최근에 벌써 이 두 번째 폭락입니다. 저점 투자 타이밍을 엿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오후 기준 24시간 동안 가격 변동인데요. 10% 이상 급락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20%가 빠진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개월간 가격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20%가 빠졌는데 한 달 전에 비하면 35%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죠. 예. 1개월 내의 가격 변동폭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전문가들은 급등락장에 단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거듭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면 단타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인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